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 토크스 진행을 맡은 김익태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항상 구름 속에 떠있는 산. 옛사람들이 한라산을 일컫던 표현입니다. 그만큼 한라산은 단순히 높은 산이 아니었죠. 하늘과 땅을 잇는 성산, 조선 남쪽을 지키는 진산으로 여겼습니다. 신선이 사는 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라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매년 한라산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가 700명이 넘고 그중에 20, 3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4명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준비 없이 무작정 산에 오르다 탈진하거나 길을 잃습니다. 턱 밑까지 길이 나고 차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게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통제됐던 정상 탐방을 50일 만인 오늘 재개하려 했지만 한라산은 오늘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 한라산이 인간의 욕망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제주 지역 언론사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주에 강한 바람과 함께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산지와 추자도를 제한 강풍주의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일도 쌀쌀할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궂은 주말 날씨에 새 모습으로 선보이려던 들불축제는 행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전면 취소됐고 항공기 회항과 결항, 지연 운항이 속출했습니다. KBS는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속보 이어갔습니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가 이달 안에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인데 공공성 확보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습니다. MBC와 JIBS 제주일보는 폐업 호텔에서 발생한 고독사 추정 사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거주지가 불분명해 위기가구로 찾아내기도 쉽지 않았다며 지역사회의 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라일보는 구조조정과 폐교의 갈림길에 선 제주국제대학교 소식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학교 측에서 시행한 컨설팅에서 폐쇄를 권고받은 가운데 제주도가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언론사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죠. TVN 제주교통방송 김기엄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밤 산지를 중심으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오늘 아침 중산간, 산간도로 일부가 체인 장착해야 통과할 수 있거나 진입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 해제됐지만 천백로 어승생 삼거리에서 옛 탐나대학교 사거리 구간, 대소형 차량 모두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입 예정인 분들은 이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지판 등을 확인하거나 미리 우회하셔야겠고요. 번영로 대천교차로에서 버은의 교차로 구간별로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자리합니다. 주의운전 필요한 상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돌발 구간으로는 서귀포 동홍로 동홍주민센터 교차로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남주 중고등학교 교차로 해당 구간 내 양방향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호기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해당 구간 지나는 차량은 신호 대신 주변을 잘 살피는 데 더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외 애조로 오라교차로에서 해안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 16분에서 20분 이상 걸려 통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여느 때보다도 더 시간 필요한 상태고요. 일조사로 외도동 주민센터에서 신광 사거리까지 25분 이상, 반대 방향 17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제주시 민속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조사로 5일장 교차로 일대 평소보다 혼잡하겠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들불 축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2년간 준비가 지금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화려하게 개막식을 올렸던 2025 제주 들불 축제가 결국 토요일 새벽부터 몰아친 태풍급 강풍으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어제까지 계획됐던 사흘간의 일정 중에 첫날 개막 행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일정은 결국 하나도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 들불 축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블로키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불 없이 진행하는 첫 번째 행사로 준비되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받았었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병에 야심차게 준비한 디지털 쇼는 맛보기만 보여주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블로키 대신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날씨 변수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주말에 바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축제 주요 행사가 열릴 예정이던 지난 15일 기상청 관측 시스템에 따르면 행사장인 제주시 새별오름 일대에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4.8m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거의 태풍급 강풍이 불었던 겁니다. 이런 강풍이 몰아치자 축제 주무대가 파손된 것을 비롯해서 천막 수십 동이 주저앉거나 쓰러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사실 축제가 열리기 전에 기자들이 기상 문제를 걱정할 때 담당 부서에서는 비 날씨보다 이렇게 강풍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고스란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오름 블로키를 다시 해보자, 살리자라는 근거 조항을 담은 들불 축제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서 제주도가 제2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축제 실패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에 대한 조례 제2요구 안건이 작년 11월 제주도의회에 접수됐는데 이게 본회의를 기준으로 열흘 이내에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마감 시한이 오는 4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데요. 이번 주 개회하는 3월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들불 축제가 좀 잘 치러진다면 제주도와 도의회가 논의해서 제2 요구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는데 이번 축제가 날씨 문제로 개막식만 하고 취소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축제 예산이 18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이 행사 취소에 따른 이 후폭풍 문제, 손해 문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도 잘 걱정입니다. 도의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죠. 어떤 안건 다루게 됩니까? 일단 제주도의회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제436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기준안 정식 명칭은 제주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인데요. 말도 어렵네요. 예. 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상봉 의장은 이 동의안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좀 바로잡고 설명이나 토론회를 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4월까지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봉 의장이 너무 오래 끌지는 않겠다고도 말해서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 중산간의 개발 원칙을 세우는 그런 안건 아닙니까? 그만큼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주요 안건도 소개해 주시죠.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주에 출연했던 정민구 위원장이 소속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버스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민구 위원장도 말을 했던데 도의회가 이걸 심의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서 최종적으로는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도 제시되는 각종 의견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72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인데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국가기관장이나
지금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우주센터를 짓고 있는 하나 시스템 관계자도 명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업무협약 보고, 청원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를 반려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제주도는 지난 14일 설명 자료를 내고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추진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원외 정당 등이 참여하는 제주 버스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의 청구를 반려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제주도가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검토한 적이 없고 시행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겁니다. 검토한 적도 없고 시행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반려한다. 근데 원래 정책을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요청하는 건데 행정에서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제주도가 반려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제주도 수의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5조 1항 1호입니다. 이 조항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 민주주의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 사업이 수기형 정책 개발을 활용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정책 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정책 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완전 공영제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이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수기형 정책 개발이었다면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관 쪽에서도 뭐 조례라든지 그 시행 규칙을 좀 살펴보고 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제주도 역시 좀 부담스럽게 여겼는지 설명 자료에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적긴 했더군요. 네, 아무래도 버스 준공영제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효율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니까 우리 제주도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자료에서 제주도는 추가로 대중교통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대중교통 정책 방향 의견 수렴 난상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18개 단체를 초대했지만 3개 단체만 참여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9월 버스 업체들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 협약을 맺고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매년 표준 운송원가를 새롭게 산정하고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 이은 차등 지급 또 외부 회계 감사 등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영화에서 스포츠에 관련 영화를 봤는데 네. 어떤 감독이 서포터 단장에게 팬들이 맨날 진다고 욕을 하는데 네. 선수들이 이길 마음이 들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버스 정책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이 내용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부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무 비판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시네요. 뭐 가끔 부서로 들리는데 민원 전화가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교통부서가 고생하는 부서인 건 저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고통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결국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요즘 어둡고 답답한 뉴스만 나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싹은 곳곳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술대학에 합격한 제주 애월고등학교 졸업생의 이야기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화제의 인물 김아영 학생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어떤 축하 인사 많이 받죠? 네,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합격한 데가 프랑스의 낭뜨 생나제르 미술대학. 발음도 어렵네요. 네. 낭뜨 대학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럽이 9월에 새 학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학영 학생은 애월고를 지난해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다니다가 좀 합격 소식을 들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어디 학교 다니셨어요 그러면? 저 성신여대에서 다니다가 이제 낭트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바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그 학교를 자퇴한 건가요 그러면? 네, 자퇴하고 아유. 네. 그럼 국내 대학보다 해외 대학 그것도 왜 프랑스 대학에 가고 싶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주변에서 진짜 되게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또 필리핀 분이시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영어가 되게 되는데 왜 영어권 대학이 아니라 프랑스 대학이냐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언어의 한계를 좀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저희 나라 만약에 한국어로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 되게 정보의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구글에 한국어로 검색하면 정보가 한계적이지만 영어로 번역해서 검색할 때 더 많은 정보가 나오듯이 되게 보이지 않는 언어의 장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제가 직접 프랑스로 가서 거기에 숨겨진 문화와 예술을 좀 더 탐구하고 싶어서 프랑스를 가는 이유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프랑스가 되게 세계적으로 예술과 문화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프랑스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술관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랑스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야 당연히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의외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게 우리 지금 세계가 워낙 그 미국 중심의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맞아요. 영어가 중심이다 보니까 마치 미국이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일어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유산들이 다 유럽에 숨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너무 우리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나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뭐 스페인이 이뤄낸 그 문화적 성과는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 그 나라의 언어로 하고 네. 싶다. 예. 좀 공감합니다. 낭트 대학 명칭 앞에 에콜 데 보자르라고 붙었더군요. 이게 국립미술학교라는 의미일 텐데 찾아보니까 프랑스 전역에 한 45곳 있던데 이 낭트 대학은 1904년에 설립된 아주 유서 깊은 곳이더군요. 낭트 미술대학은 어떤 곳인지 그 어떤 이유로 이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낭트 에콜 데 보자르는 앞서 말하셨듯이 미술 전문 대학교고 1904년부터 예술대학으로서의 역사를 자랑하며 프랑스 내 미술대학 5순위 안에 든 아주 유서 깊은 대학교인데요. 프랑스 낭트라는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낭트는 사실 19세기까지는 이제 조선업으로 되게 활발히 운영되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 조선업이 점차 이제 수요가 낮아지는 상태가 일어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됐죠. 위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폐공장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러한 폐공장들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술적 그리고 문화적 운동이 되게 활발히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낭트라는 지역이 되게 예술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죠. 심지어 낭트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폐공장이었던 공간을 이제 프랭클린 아지에 의해서 설계와 디자인되어서 총 2,000명의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미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네, 맞습니다. 근데 낭따고 생나제르가 두 도시. 맞아요, 생나제르 맞아요.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이게 캠퍼스가 2개 있다는 곳인데. 네. 그럼 그 주로 어느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하게 되나요? 보통 생나제르는 1학년들이 되게 운영을 하고요. 2, 3학년부터는 이제 낭트로 옮기게 되는데 생나제르도 되게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되게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망해가던 곳이었는데 그것도 예술로서 이제 부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낭트 생나제르 대학교가 입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예술적 교류가 활발히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미술 대학이니만큼 입학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제출하게 될 테고, 그럼 필기나 면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애월고등학교다 보니까 교육청과 그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필기 시험이 요구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면접이 요구되었는데 면접 때 저희가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면서 이제 교수님과 면담을 하였고 또 준비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형식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이제
질문을 하시면 약간 포트폴리오를 작품을 제작하면은 이거는 왜 이런 형식으로 작품을 했고 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한 질문을 묻는 형태가 되게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작품을 제작했다 보면은 이걸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 싶은 의문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걸 또 진짜 작품으로 봐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면접은 직접 가서 하나요? 온라인으로? 화상 면접을 통해서 했습니다. 뭐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한 오후 5시쯤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1, 2학년 때는 교수, 외부 작가, 기술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설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과목, 기술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본인의 작업과 접목하여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근처에 이제 국립건축학교가 있어가지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예술, 행위예술, 사진, 목공업, 판화, 시각예술, 음악 등등을 배울 수 있고 낭뜨 지역에서 하는 여러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 재능이 있는 저로서는 되게 음악도 해보고 무용도 할 수 있는 저로서는 되게 이들을 융합해서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서 낭뜨 대학교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보니까 학사 과정은 3년이고 석사 과정 5년인 것 같은데 그러면 5년까지 쭉 다니실 계획이세요 지금? 학사 과정이 3년이고 그 3년에 2년을 더해서 석사 과정인 건데 지금 계획은? 지금 계획은 저는 사실 학사 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다닐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이 아까 뭐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한다고 전공은 어떻게 서양화인가요? 그러면? 네, 서양화과인데요. 그럼 원래 꿈이 화가입니까 그러면? 네, 원래 꿈이 화가였는데 사실 화가라는 꿈을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막 초등학교 때부터 화가랑 가수를 늘 가운데 두고 고민했었는데 화가와 가수를 놓고? 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될 때부터 저희는 이제 진로를 선택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애월고등학교에 가면은 미술로서 성공할 수 있지만 애월고등학교에 가는 걸 포기하면은 미술학원을 다녀야하면서 되게 학원비도 엄청 많이 깨질 테고 그러면 차라리 꿈을 포기하자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아니면 음악을 하자 이런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애월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되어서 애월고등학교에 가면서 미술의 길을 다졌던 것 같고요. 사실 딴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되게 사장님이 아니 AI가 발전하는 시대에 왜 프랑스까지 가서 미술을 배우냐 돈 낭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미술하면 돈 벌기 힘들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미술을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저는 미술이 왜 좋았냐면 예쁘고 눈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역사를 포용하고 아픔, 슬픔, 고통을 미화한다든지 염원을 혹은 영원을 담든지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준다는 그런 큰 역할을 담기도 하는 그런 예술의 매체가 되게 매력 있고 또 제가 그 미술을 함으로써 삶이 되게 아름다워진다는 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AI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AI가 그림도 그려주는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에? 저는 사실 그 AI가 그리는 작품들이랑 아마 인간이 그리는 작품들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되게 우리가 수학자들이 계산기를 써가지고 하는 변도 있지만 계산기를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을 인간 화가들이 하고 아마 AI는 계산기처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월고 진학이 그럼 본인의 어떤 꿈에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애월고는 오래전부터 되게 많은 지원들을 했는데요. 차근차근 이제 이야기해드리자면 실기 선생님들을 제주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그런 다양한 곳에 있는 이제 난다긴다 하는 강사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높은 수준의 입시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뭐 심화 탐구, 공모전을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리고 독서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1학년 신입생 때에는 이제
저희가 에어고에 들어가면 딱 4가지 과목이 있어요. 서양화, 한국화, 디자인, 조소가 있는데 이제 처음 들어가면 내가 디자인을 하는 게 맞을까? 난 조소도 재밌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네. 계세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4가지 과목을 한 달간 돌아보면서 나는 이게 맞다. 하면은 그걸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창송미전, 드로잉전이라 해서 학생들의 개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전시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미대 프랑스까지 가서 이제 미술을 공부하고 싶고 그러면 나의 그 꿈이라 그럴까? 도대체 그 유학을 가서 내가 이뤄내고 싶은 꿈이라 그럴까?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제 꿈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고 예. 이제 첫 번째로는 제 삶을 탐구하고 꾸며주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미술이 제 삶을 조금은 더 아름답고 꿈처럼 만드는 요소가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저한테 미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만들고 그리고 온 작품들이 이제 다른 이들의 삶도 조금은 아름답고 낭만 넘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아름답고 낭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네, 주는 전하고 그런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본인도 그렇지만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 낭트 생나제르 미술대학에 합격한 김하영 학생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